안녕하세요. LCRC 700 한 달에 끝내기 RC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LC 시간을 방금 뵀죠. 사실은 현강이라서 저희가 이제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끊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현강으로는 LC 한강, RC 한강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도 가능하면 하루에 2강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LRC를 따로 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된다면 서로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 정도 하시면 정말 이 30강의 강의가 보름이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고 유형 정리를 빨리 한 다음에 오히려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더 실력을 여러분 노려볼 수도 있죠. 700이면 800, 900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집중력 있게 할 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RC는 15강부터 RC라고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죠. 1강에서. 그래서 15강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 15 보시면 Part 5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제 15강 앞에 설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설명이 있냐면 Part 5하고 6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우리 책에 마지막에 27, 28, 29, 30은 독해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그때 할 건데 일단은 지금 5, 6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문제도 풀 거지만 중요 단어들이 있으면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현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업 시간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복화 강의를 듣든 아니면 복화 책을 보든 그렇게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수업하고 단어가 또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했던 단어 일단 다 외우시고 그래도 단어가 부족하다 했을 때 추가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해석 같은 것도 중요한 건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Part 5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Part 5가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Part 6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4문제짜리가 4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16문제가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독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 따실 때 한 700 정도 노린다 그러면 독해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5, 6에서 일단 보통 선생님들이 2, 3초짜리 문제라고 부르는 문법 자리 문제부터 정복을 한 다음에 어휘력을 키우셔서 해석 문제까지도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문법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단어들도 같이 보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정리를 할 건데 문제 풀이법을 좀 볼까요? 5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문제 보기를 좀 먼저 봐요. 자세히 보라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Part 5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문법으로 푸는 자리 문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품사 문제라고 부르는 이게 무슨 자리니까 바로 보는. 그 다음에 해석해서 푸는 어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얘는 단어 뜻을 잘 몰라도 실제로 문법을 알면 풀 수가 있는데 이게 훨씬 빠르죠 풀기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 2초짜리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기 중에 있는 단어가 다 모양이 똑같은데 뒤에 막 어미가 틀린 거야. 그런 것들은 문법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go, going, went 이렇게 나오면 문법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해석 안 해도 되고 실제로 단어가 완전 틀린데 품사가 똑같을 수 있죠. go 가다, 뭐 come, study 뭐 이런 식으로 다 동사야. 이런 건 자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전부 같은 품사라서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4개의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버리는 문제예요. 제가 이런 말 많이 할 건데 이제 잘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도 모르면서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 동사 어렵게 알아내는 거야. 동사 자리야. 근데 보길 멘붕 다 동사인 거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휘 문제는 빨리 넣어보고 아는 단어 넣어보고 모르면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줄이셔서 오히려 독해 쪽에 시간을 두시는 게 더 나아요. 독해는 문법 몰라도 해석하면 어찌어찌 나오니까. 오케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빈칸 앞뒤를 보세요. 그 해석 문제든 문법 문제든 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LC하고 RC의 가장 큰 차이점은 RC는 뭐가 중요한 거야? 시간 안배라는 게 중요한 거야. LC는 그냥 들려주는 대로 하면 되지만 집중만 하면 되지만 RC는 내가 한두 문제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를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 풀 수 있는 문제들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건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버리고 찍으면서 가라. 그 독해 쪽에 조금 더 시간을 줘라. 이게 이제 전략이죠. 파악하는 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많이 할 거니까요. 오답소거법 쓰실 수 있어요. 꼭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A, B, C가 너무 아니야. 그럼 D를 찍으시면 돼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지선다니까. 그 다음에 단어 외우실 때 웬만하면 단어는 혼자가 아니죠. 세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제가 많이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면 look 하는 것보다 look 뒤에 나오는 전치사 같이 외우시고 괜찮아요? 어떤 표현을 외울 때도 덩어리로 좀 외우세요. 그냥 interested 하지 말고 be interested in 이렇게 전치사하고 세트로 외우시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잠깐 뭐 딴 얘기 우리 친한 이제 좀 나 왜 이렇게
마음을 빨리 열지. 형광으로 하시는 분은 이제 1시간 봤다고 좀 친해져. 나만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법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문법 강의할 때 구조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어 동사 가리고 가로치고 막 그러잖아. 우리도 막 그렇게 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푼다?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풀어요. 선생님 어떻게 푸는데요? 그냥 풀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찍는 거야. 왜 이게 가능한 걸까요? 덩어리로 외워버렸기 때문에. 앞뒤 표현이 뭔지를 아니까 이 단어 뒤에는 뭔가 아는 거야. 굳이 분석을 안 하는 거야. 강의할 때만 하는 거야. 되게 웃긴 거지. 강의하는 거랑 내가 푸는 게 틀린 거야. 근데 내가 풀듯이 못하죠. 여러분 그거 못하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분석을 하지만. 그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고득점자가 되면 웬만한 문제는 보고 바로 풉니다. 이 단어는 그냥 얘하고 짝이야라고 되니까. 그래서 이 짝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할 건 6도 조금 해드릴까요? 6는 문장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반, 어휘 문제가 반이라고 봤을 때 6는 어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 5는 문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해석을 하고 푸는 문제들의 비중이 높거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바뀌면서 뭐가 나오냐면 전체 지문에서 4개의 구멍이 뚫려 있을 텐데 문장을 채워 넣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라 앞뒤 해석을 하고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6는 나중에 아주 내공이 생기면 바로 빈칸을 보고 풀 수도 있지만 결국 문장 채워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토익의 특징은 뭐냐면 7도 그렇고 6도 그렇고 뭐하고 좀 풀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좀 하고 풀어라. 영어처럼 풀어라. 그러니 그래서 이 문장 채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더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5보다 6를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긴 할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5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거는 유닛 15고요. 가장 기본부터 할게요.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이 아주 기본적인 문법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영문학 학자가 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법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깊게 들어가면 너무 많아 상황이. 선생님들끼리도 싸우고 아직 문법 학자들도 정리가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문제 출제되는 포인트만 익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라서 이해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문장의 구조부터 할 거고요. 펄 5는 다 문장이 나오죠. 문장이라는 게 이런 게 문장이에요. 마침표로 끝나거나 물음표로 끝나거나 느낌표로 끝난 문장인데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가장 기본은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출제가 돼요. 많은 문제들. 외울까요? 저를 보세요. 뭐 주어 동사가 뭔지는 모르셔도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어가 더 중요할까? 동사가 더 중요할까? 동사가 더 중요합니다. 동사에 따라서 뒤에 오는 말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주어 문제도 나오는데 동사 쪽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 동사 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주어는 우리말로 하면 있는 이가가 붙는 건데 이거 조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영어는 조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어순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이기만 하면 어디 있든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 너는 막 이러면 이게 막 주어가 뒤로 가기도 하는데 영어는 그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 위치를 되게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문법할 때 자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어는 뭐 개나 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되냐면 명사들만 돼. 이때 명자가 이름 명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명사예요. 이런 거 교탁, 선생님 이런 거, 천자 이런 거 다 명사인데 이제 여러분이 단어 외우실 때 LC하고는 좀 틀리게 LC는 발음을 익혀야 되지만 RC는 뭘 외워야 된다? 품사라는 걸 같이 익히셔야 돼요. 끝.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온다고요? 명사가 옵니다. 거기까지만 할까요? 대명사도 명사죠. 명사 대신하니까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동명사도 동사를 명사처럼 쓰겠다는 얘기고 명사절도 명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에 올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투부정사는 약간 만능인데 부정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정이 뭐예요?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빼고는 얘가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처럼 쓸 수도 있어서 저런 애들이 전부 어디에 온다?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어 자리에 보면 지금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대절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건 다 할 거예요. 개별 문법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온다까지만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네요. 진주어, 가주어, 간혹 나오거든요. 봐드릴게요.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아까 해드렸던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온다?
명사류가 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진주어 가주어 좀 보셔야 되는데 그 투부정사나 대절이 주어가 되면 되게 길어져요. 예를 들면 내가 토익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워. 그러면 주어가 뭐냐면 내가 토익을 공부한다는 거야. 되게 길지.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주어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고 몸이 이런 문장이 돼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주면 읽는 사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었을 때 뭘 주냐면 가짜 주어 is를 앞에 주고 진짜 주어는 뒤에 뺄 수가 있어요. 학교 때 배우셨죠. 진주어 가주어. 근데 다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뭘 쓰냐면 투부정사나 대절일 때 많이 쓰거든요. 동명사는 거의 진주어 가주어를 안 써요. 그래서 결론. 갑자기 문장 앞에 is로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요. Part 5에서. 그래서 is이 주어로 나왔을 땐 반드시 뭘 생각해라? 가운데 뭐가 올 것이다? 투부정사나 대절이 올 확률이 높고요. 특히 뭐가 온다고요? 투부정사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포인트 이제 두 개 정리됐어요. 첫 번째 포인트 뭐예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온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is로 시작했을 때 가운데 뭐가 올 수 있다? 투부정사가 올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동사 갈까요? 동사는 뭐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동사 종류가 세 가지거든요.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어요. 다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건데 여기까지는 일단 나중에 볼 거고요. 우리가 뭐 수태시라고 해서 동사 문제가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태, 수일치, 시제 이건 다 볼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 조동사만 좀 봅시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조동사도 동사인데 조자가 붙었잖아요. 그때 조자가 무슨 조자예요? 도울 조자지. 오케이. 사실은 저희 반이 지금 12시 반인데 10시 반에 제가 요 강의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좀 안 좋은 건 자체 지금 거르고 하고 있거든요. 정제된 강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농담도 많이 했는데 뭐 받아주질 않아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건 좀 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강의가 좀 정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광치고는.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동사는 이게 도울 조자니까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 도움을 받는 동사가 와요. 그러니까 결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가 와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아까 했었는데 10시 반이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인강으로 하시는 분 어떤지 들어보세요. 안 좋으면 저한테 피드백 주셔야 돼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는 가식을 갖고 받아야 되니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본연의 자세로 받아야 되니 아무것도 없다는 마인드로 받아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벌써 10시 반에 안 받아주시는 거야. 뭐야? 할게요.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를 쓰는데 그때 뭐가 온다고요? 도움을 받는 동사는 원형의 형태로 옵니다. 가식이 없이. 괜찮아요? 이거 봐 지금 왜만 하잖아. 왜 저렇게 하시지?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외우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일단 접수했어요. 자, 결론.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조동사들을 좀 알아야 돼요. 가능해, can, 의무해. 이건 근데 영문법 영역이에요. 토익에서 할 건 아니고. 나중에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셔야 돼요. 이런 거 쓸데없이 명사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읽어보시고 밑에 거 비동사는 뭐 크게 중요한 건데 보어 얘기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가 2개인데 한 개는 저하고 풀고 오른쪽 한 개는 숙제. 혹시 여러분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바로 풀어볼까요?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 바로 풀어봅시다. 해석하고 풀면 안 돼요. 지금 다 문법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 앞뒤 보고 빠르게 가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풀어라. 해석은 제가 해드릴게요. 문제 풀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독해 대비해서 해석은 해드릴 겁니다. 근데 해석하고 푸는 게 아니죠. 되셨나요? 다 푸셨어요? 보세요. 왜 해석하고 푸는 게 아니냐면 다 모양이 똑같지. 근데 뒤에 것만 틀리잖아요. 이러면 품사 문제거든요. 바로 보는데 빈칸 앞뒤만 보시면 돼요. 양쪽으로 걸리기도 하고 앞뒤 중에 하나가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머스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머스트가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니까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 동사를 쓰는데 원형을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원형에 해당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어요. 해석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이건 뭐 문제 푸는 건 아니고 할게. 공장의 직원들이 주어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조사해야만 합니다. 뭐를 조사해야 된대요? 기계를.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을 작동시키기 전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해석 없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계속 갑니다. 핵심 포인트 2. 동사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동사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동사 되게 많이 봐요. 뭐 있었냐면 뭐 이런 동사들 알아요? 뭐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이런 거 알아? 왕래 발작 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오다 가다.
쓸데없는 동사 너무 많아요.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동사는 뭐다?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자면 1, 2, 3, 4, 5형식의 동사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감 동사 막 이런 거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할게요. 수요 동사 막 이런 거 있잖아. 동사 되게 많잖아. 딱히 뭐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할게요. 가장 기본은 자타인데 구분부터 할게요. 자동사는 그 자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오지 않는다? 목적어가 오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야. 스스로 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문장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타동사는 남타자예요. 그 타가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옵니다. 여기서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빈칸이 있어요. 동사야. 근데 뒤에 명사가 있는 거야. 목적어. 그럼 무조건 뭘 써야 돼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를 써야 돼요. 그럼 선생님 자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진짜 질문 많이 받은 건데 편법을 쓰자면 을을이 붙어서 자연스러우면은 타동사긴 해요. 근데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7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0%는 해석상 자동사 같은데도 뭐가 있다? 타동사가 있고 해석상 타동사 같은데도 뭐가 있다? 자동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하자면 뭐 해야 돼요? 문장을 많이 보면서 그 동사 뒤에 뭐가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참고로 see라는 말이 있고 look이라는 말이 물론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긴 해요. see는 그냥 눈에 보여서 보는 거고 look은 조금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의지를. 그건 이제 의미적 차이고 문법만 해드릴게요. 둘 다 보다잖아요. 근데 하나는 자동사로 주로 쓰고 하나는 타동사로 주로 씁니다. 어느 게 자동사고 어느 게 타동사일까요? see는 타동사로 주로 쓰고 look은 자동사로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외우실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편법이긴 한데 원래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오지 않아요. 목적어가. 근데 자동사도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전치사 같은 거에 도움을 받으면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결론. 타동사는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 없겠죠. 그냥 명사를 쓰면 되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쓰시는데 뒤에 전치사가 잘 붙으면 뭐라고요?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임을 알 수 있죠. 그럼 해볼까요? see you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요? see at you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요? 안 받아주시는 건가요? 편의점은 안 가시는 건가요? 타동사란 말이에요. see you. look you 어때? look you가 좋아? look at you가 좋아? 여기서 멘붕이죠. look you 괜찮은데요? 여기서 멘붕. look이 그걸 봐!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로 따라갈 수도 있고 평소에 전치사 붙이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아예 통으로 외워서 자타 덩어리로 외우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자타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점수 업업 볼까요? 준동사 설명 조금 드릴게요. 준동사. 나중에 할 거예요. 준동사는. 다 배울 건데 간단하게 해드리면 준동사는 원래 동사에서 오긴 했지만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결론 끝.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준동사가 뭐가 있냐면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 ed를 붙이면 준동사가 돼요.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동사 말고 다른 역할을 해요. 끝. 그럼 주어 다음에 뭐 쓰면 안 된다고요? 동사 자리에 준동사만 쓰면 안 돼요. 얘 들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얘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I go가 맞아요. I to go가 맞아요. 또 안 받아주시는 건가요? I go가 맞지. 동사를 써요. to go 하면 안 돼. I going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고요? 준동사만 단독으로 쓰면 안 돼.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 너무 깊게 하면 힘드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명령문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건 좀 예외가 되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주어 동사 필요한데 유일하게 예외가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게 돼. 원래 있었는데 안 하는 건데 명령은 누구한테 해요? 상대방한테지. 그러니까 너 가! 그럼 뭐야? You go! 이렇게 쓰는데 그냥 go 해도 되지. 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you를 생략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어가 없는 문장이 명령문이에요. 근데 명령문이 출제가 되는데 참 다행인 거는 토익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로 그냥 명령하면 되게 싸가지고 스타디 공부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앞에 뭐를 많이 붙인다? please를 되게 많이 붙여. 결론 여기서 유형 하나 뽑을까요? please 명령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please 뒤에 밑줄이 있으면 그 밑줄엔 뭐가 들어간다고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명령문 항상 뭘로 시작하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문제 풀면서 계속 리마인드가 될 거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유형 또 뽑아드렸어요. please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바로. 그러니까 이론을 잘 봤다면 문제가 바로 보이겠죠? 2번도 풀어보셔도 되고요. 일단 수업 때는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2번은 숙제.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수업 10시 반도 그렇고 12시 반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영어를 하셨던 분들 같아요. 약간 눈빛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문법으로. 그래서 쓸데없는 거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편입이나 그다음에 그 공무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세요. 토익 영역을 넘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이전에 배웠던 건 좀 버리고 토익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셨어요? 해볼까? 바로 갈까요? 플레이스 다음에 밑줄은 무슨 자리? 동사 원형 자리. 보기 4개 중에 동사 원형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출하다라는 뜻이고요. 해석할게요. 해석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나중에 해석을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뭐를? 당신의 월간 보고서를 언제까지? 오늘 끝날 때까지. 그 얘기는 퇴근 전까지 제출해달라는 얘기. 오케이? 계속 갑니다. 목적어와 보어 할까요? 집에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알씨는 여러 번 봐야 돼요. 한 번 이해해갖고는 잘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도 내가 보다 보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오는 동사들이 있는데 보어부터 목적어부터 해줄까? 목적어는 보통 명사가 목적어가 돼요. 주어도 명사, 목적어도 명사다. 그러니까 명사류들이 오는데 나중에 가면 이거 다 구분해드릴 거예요.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도 있고 동명사가 오는 동사도 있고 대절이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사람을 치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거기까지는 됐고 동사 중에 타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이거 말고 이거 해야 돼요. 목적어가 2개 오는 동사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사형식 동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빠르게 해드릴게요. 이게 뭐 토익 책엔 잘 안 나와서 제가 책엔 안 썼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을 썼는데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형식까지 넣으면은 너무 토익책스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토익 책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영문법 책에는 있는데 아까 1형식은 뭐예요? 주어, 동사. 2형식은 뭐야?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라고 불러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 목적격, 보어가 와요. 이건 주격 보어겠죠.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보시면 다 뭐가 들어있어요. 이 5형식.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은 저 5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오케이? 뒤에 오는 이게 뭐가 올지는 뭐가 결정해요? 동사가 결정해요. 1형식도 있고 2형식도 있고 3형식도 있고 4형식도 있고 5형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뭔 얘기만 할 거냐면 4형식 얘기만 할게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해서 목적어 2개 와요. 특이하게도. 몇 개 안 돼요. 외워둘까요? 뭐 외우면 될까요? 이거 외울게요. 주다, 보내다, 제공하다, 수여하다, 할당하다, 발행하다. 이 단어들은 뒤에 목적어가 2개 올 수 있어요. 특히 앞에 사람이 오고 뒤에 사물이 오는데 얘네들이 다 지금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에요? 누구누구한테 뭐뭐를 준다는 뜻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여동사라고도 불러요. 예전에 문법 때 배우셨죠. 수여동사는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얘네들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돼요. 근데 4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4, 5형식은 대부분 다 3형식이 되는데 4, 5형식으로 쓸 수 있는 애들 몇 개 안 돼요.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은 목적어 2개 와도 돼요. 하나 오기도 하고 2개 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제일 어려운 거 보어. 제가 봤을 때 문장 구성 성분 중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보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어는 그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보자 잘한다. 그러니까 이 반을 내가 왜 오늘 처음이지만 좋아하는 이유는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 관계에서. 오케이? 무슨 말을 한번 받아줘야 돼. 이 반 너무 좋은 거야. 나 조금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반을. 분위기가 좋아요. 한 분이라도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반은 막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든. 왜 저런 걸 묻지? 강의는 안 하고. 근데 아닌 거예요. 되게 좋아합니다. 이 반은. 계속해서 제가 촬영할 때마다 이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당 느낌이에요. 호응이 되게 좋아요. 막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어쨌든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인데 동사 자체가 뜻이 되게 불완전할 수 있거든요. 말을 되게 어렵게 하면 이걸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보어가 2형식으로 오면. 근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동사가 약간 뒤에 뭐가 꼭 와야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동사 같은 거. I am이라고 끝나면 되게 이상하지. 지나가다 갑자기 나는 하고 사라지면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뭐야. 지가 어떤지 설명하는 말이 여기 꼭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2형식이라 반드시 뭐가 온다? 뒤에 보어가 와요. 오케이. 보충을 필요로 하는 말이 몇 개 안 돼요. 2형식 동사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보어라는 게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 보어라고 써요. 근데 이 주격 보어는 주어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주어는 무슨 품사가 주어가 된다 그랬어요? 명사가. 명사를 원래 보충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형용사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어 자리엔 뭐가 온다? 형용사가 와요. 부사 오면 안 돼요. 형용사. 명사가 오긴 해요. 가끔 동격의 명사 거의 안 나와 토익에. 뭐를 외워라? 비동사 뒷자리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자, 비동사만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보어를 취하는 다른 동사들이 있어요. 그거 외우셔야 되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목적격, 주격보 여기 있다. 비동사 유지하다라고 할 때 remain, stay, 뭐뭐인 것 같다, seem, look, appear, 그 다음에 뭐뭐가 되다, become. 이런 애들은 뒤에 밑줄 오면은 형용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암기. 이거 그냥 토익용이에요. 명사 들어갈 수도 있는데 토익엔 잘 안 나와요. 동격의 명사. 보통 선생님들이 비동사 다음은 형용사 자리야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게 영어적으로는 틀리지만 토익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익용으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목적격 보호할 건데 이게 더 어려워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해야 되는 말인데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제? 오형식 동사를 쓸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예문이 하나 있어서 아주 깊게는 못하고 제가 found,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쓰면 말이 이상해요. 이게 찾았다 그럴 땐 상관없거든요. 삼형식이라. 나 그걸 찾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found가 알게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만 쓰면 되게 이상해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됐어 하고 사라지면 너무 무서운 거야. 뭐를 알게 된 거지? 그것이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it을 설명해주는 목적어 뒤에 오는 보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동사가 몇 개 안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주로 토익에 나오는 게 이 5가지거든요.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그럴 때 keep,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그럴 때 make, 뭐뭐 여기다 뭐뭐로 그럴 때 find, 그다음에 뭐뭐를 여기 똑같은 말이죠. consider. 그다음에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두다 그럴 때 leave를 써요. 얘네는 3형식도 되지만 5형식도 돼요. 얘는 특이하게도 뒤에 목적어고 밑줄이 있으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단어를 제가 아까 또 10시 만에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이건 제가 예전에 중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5형식 동사 밀크 커피로 외우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밀크 커피면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나 이거 오늘 처음 써봤다. 오랜만에 기억나갖고. 밀크 커피 알아요? 설탕 커피 알아? 안다는 건 지금 나이대가 꽤 있는 거예요. 지금 700 플러스 반을 듣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이 차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밀크커피 요즘 다 라떼 이런 거 드시 누가 내가 그래서 어디 가갖고 막 별다방 같은 거 가서 밀크커피 그러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니? 그래서 오랜만에 썼고요. 밀크커피 이렇게 볼까요? 메이크죠. 오랜만에 한다 그렇지. 리브지 밀크 K keep 커피 C F find 이렇게. 올드한 문법에서 이렇게 선생님도 많이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렇게 외웁니다. 암기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에 거의 대부분 5형식으로만 출제가 되니까 3형식으로도 쓰지만 문제로는 그렇게 나와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도전. 빈칸의 앞뒤를 봐라. 가능하면 해석을 하지 마라. 가능만 하다면 해석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죠. 동일한 품사의 보기가 전혀 다른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해석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하셨나요? 해볼까요? 기부죠. 누구에게 뭐뭐를 준다. 여기 목적어가 들어가는데 전화를 누구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목적격을 써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인칭 대명사 할 때. 이게 목적 give you, 너에게 주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너의 것이란 뜻이에요. 소유 대명사, 사람이 아니고요. 이건 너의 소유격이라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이거는 yourself 제기대명사인데 요거 쓰려면 앞에 있는 주어가 you여야 해요. you가 돼야 yourself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다 할게요. 대명사 할 때. 그래서 그냥 외울까? 너에게 뭘 주다 그럴 때 뭐라고요? give you, send you, is you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적격을 써요. 그래서 뭐 5형식 동사, 뭐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상관없이 사람 목적어 쓸 때는 이렇게 목적격을 쓰셔야 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식어구 할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별표 3개. 이거 왜 중요하냐면 해석할 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풀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 분석 같은 거 할 때 꾸며주는 말은 다 가로쳐서 없다고 생각해야 답이 보여요. 근데 이제 토익 문장 보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못 꾸며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자리인지 모르게끔 약간 거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개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 대표적인 수식어구가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형용사. 뭐를 꾸민다? 명사를 꾸민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조금 조심하실 건 보어 자리에 쓰는 형용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없어도 돼요. 이건 예문 그냥 알려드릴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이게 조금 틀려요. 이렇게 쓰면 키 큰 사람이 친절해요. 이렇게 쓸 때 이것도 형용사고 이것도 형용사거든요. 이 형용사는 이 명사를 꾸몄고 이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 보어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생략 가능한 형용사는 뭐예요? 톨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오는 형용사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출제할 때 문법 문제로는 이렇게 서술적으로 쓰는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식어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형용사는 없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형식이나 오형식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된 형용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부사라는 거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뒤에 다 나오니까. 부사는 다 꾸며요. 만능이야. 부수적인 품사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유일하게 부사가 못 꾸미는 게 뭐예요? 명사는 못 꾸며요. 왜냐하면 명사는 누구가 짝이니까 형용사가 짝이니까. 그래서 부사는 다 돼.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명사 꾸미는 거 안 돼. 보어 자리에 못 들어가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문장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전명구라고 부르는 거. 전치사랑 명사를 덩어리로 해서 수식어로 써요. 형용사구가 되기도 하고 부사구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예문 갖고 해볼까요? 내가 이래. 그럼 완벽한 문장이에요. 월크는 일형식이라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꾸며주는 말을 이렇게 붙이는 거지. 건물 안에서 이래. 근데 그 건물이 어디 있냐면 길 건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명구들을 계속 무한대로 붙여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구조 분석할 때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뭐 문법 문제 풀 때는 수식어는 다 가로 쳐버립니다. 그러면 딱 뼈대만 남을 거예요. 그거 갖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와 절을 구별한다. 이건 그냥 용어인데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막 전명구 막 이런 명사절 이런 거 나오니까 설명만 좀 해드릴게요. 둘 다 덩어리 표현이긴 한데 여러 단어들이 들어있는 표현이긴 한데 구라는 건 안에 동사가 없어야 구예요. In the car 그러면 in the car가 덩어리지 차 안에. 근데 동사가 없지. in은 전치사, 더는 관사, car는 명사야. 근데 어떤 덩어리 아닌데 거기 동사가 들어있어. 그럼 그건 절이라고 불러요. 보통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지만 형용사 절은 주어가 빠질 수도 있어서 반드시 동사가 들어가는 덩어리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강의할 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도전. 한 개는 저랑 풀고 하나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지금 다 푸셔도 되고요.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빠르게 풀어보세요. 됐어요? 빈칸 앞뒤를 봐라. 가능하면 해석 없이 푸는 게 좋다. 해볼게요. 힌트가 되는 게 얘겠죠. fog가 뭐야? 안개, 명사예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라고요? 형용사인 보기 4개 중 형용사는 뭐예요? A밖에 없습니다. 무거운도 되지만 무슨 뜻이 있다? 짙은, 많이, 몇 개 해볼게요. 비가 많이 와. 그럼 뭐예요? Heavy rain. 눈이 많이 와. 그럼 뭐라고요? Heavy snow. 괜찮아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heavy라는 말이 뭐가 많이 올 때 쓰는 거. heavy fog 그럼 짙은 안개가 돼. 실전 문제 뒤에 있거든요. 20문제 제가 했고요. 그때 어휘 문제보다는 앞에 있는 문법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6 쪽은 제가 조금 더 어휘 문제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6 할 때 조금 단어 공부 많이 하고 5는 문법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20개 중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 숙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거니까 보고 아까 혹시 예습을 해서 풀어보신 분들은 약간 끊어서 가시면 되겠죠. 스킵하고 가면 되니까 시간은 10문제 정도니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전부 문법 문제라서 빠르게 보실 수 있으세요. 보통 선생님들이 3초짜리 문제라고 부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한 걸 잘 이해하셨다면 굳이 해석 안 하셔도 풀 수 있죠. 단어의 품사 정도만 안다면.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끄시면 안 돼. 몰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게 100개를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 살생부를 만드셔야 돼요. 특히 700 정도만 된다 그러면 한 7, 80% 정도를 정확하게 맞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현관 기준으로 우리만의 70% 이상이 다 푸셨어요. 11번, 12번 풀고 계셔서 멈췄고요.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못했으면 내가 좀 늦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끄는 것보다 더 빨리 하셨으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뭐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해석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독해도 하셔야 되니까 앞뒤로 봐야 된다 그랬고요. 보기도 봐야 되죠. 다 같은 고 계열이니까 이거는 품사, 자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요 밑줄 앞에 보면 뭐가 보여요? would가 보이는데 이게 will의 과거거든요. 조동사는 과거형이 돼도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 기억나요? 조동사 뒤에 뭐라고요? 동사 원형.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조차를 만들어야 다음 문제를 풀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반 이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해석은 해드릴게요. 이게 동격의 컴마죠. 헬렌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변인이 돼요. 어디에? 이 회사의 대변인.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예상을 했어요. 이게 동사예요. 뭐를 예상했다고요? that year를.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건데 뭐를 예상했냐면 회사의 주식 가격이 뭐라고요? 오를 겁니다. 어떻게? 급격히라고 쓴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겁니다. 2번. 2번 문제는 딱 보는 순간 뭐 생각해야 돼요? 이수로 시작한다 그러면 뭐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린다? 가주어, 진주어일 확률이 있어요. 하나 더 할까요? 이런 것도 나중에 투부정사 때 배울 텐데 투부정사 앞에 for 다음에 명사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걸 못 봐도 밑줄 앞에 for 명사 있으면 투부정사 잘인 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해석해 드릴게요. 투부정사 요거밖에 없죠. 이게 가짜 주어니까 여기 뒤에 거부터 해석할게요. 의미상의 주어는 해석상 주어이긴 한데 실제 주어는 아니어서 그렇게 불러요. 나중에 투부정사 할 때 할게. 방문객들이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것이 입는 것이 뭘 입는데요? 보호용 장비를 입는 것이 어떻게? at all times 이거 다 덩어리 표현이에요. 내내 전면구죠. 그다음에 in the factory 공장에서.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공장에서 내내 보호용 장비를 입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necessary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3번. 바로 볼 수 있고요. 앞뒤로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명사잖아요. services. 명사 앞에 이게 동사니까 동사 명사 앞에 쓸데없이 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다 수식어구밖에 없고 원래 명사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보기의 개 중에서 형용사처럼 생긴 게 얘밖에 없죠. A, B, L로 끝나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돼요. 릴라이는 원래 이런 뜻이야. 믿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뭐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이거 그냥 덩어리로 외울까요? 저를 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말 많이 쓰지? 그런 거 안 써?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뭘 쓴다고요? reliable 명사 이렇게 씁니다. 외워두시면 되고요. 해석해 드릴게요. 존 왓슨이라는 분이 argue, 주장을 한 거예요. 뭐를? that year를 주장한 거예요. 뭐를 주장했냐면 그 사람의 회사는 항상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외우셔야 돼요. yes 단어.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부사정용법 투부정사 따라오는데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strive to 동사. 뭐뭐 하려고 yes 단어 꼭 외워놔야 돼. 이건 이 문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꼭 나옵니다. 뭐 하려고 막 애썼대요. 주려고 애썼대요. 뭐를 주려고? 믿을 만한 서비스를 누구에게? 그들의 고객들에게. 끝. 내려옵니다. 4번. 바로 보이시죠? 플레이스 밑줄은 뭐예요? 동사 원형. 명령문이니까 동사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원형은. 정리하다는 뜻인데 해석해 드릴게요. 뭐를 정리하래요? 파일을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 뒤에 건 다 부사겠죠? 이것도 전면구로 묶을게요. 무슨 뜻이에요? 알파벳 순서로. 이것도 전면구예요. 전치사 명사. 앞으로 미래에 참고하기 위해서. 끝. 그래서 앞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알파벳 순서로 뭐 하라고요? 파일을 정리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5번. 5번도 똑같은 유형인 거 보이세요? should는 뭐예요?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옵니다. 보기 4개 중에서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게 뭐밖에 없다? A밖에 없고요. reduce는 뜻 알아두세요. 무슨 뜻?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뜻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풀 땐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휘 문제를 따로 풀 수가 없으니까 해석할게요. 선생님 해석하는 거 잘 봐요. 재무적인 금융의 이런 뜻이야. 재정의 재정 고문이 자문이 고문 자문해 주는 사람이 주어예요. 여기까지 suggested 제안을 했습니다. 뭐를 제안했대요? 데디아를. 스피디라는 회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줄여야 된대요. 뭐를? 조립 라인의 노동비를 이렇게 쓴 거예요. 복합 명사입니다.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조립 라인의 인건비를 줄여야지만 얘들 살 수가 있나. 계속 갑니다. 6번. 6번은 여기 앞에 컴마까지는 부사예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부사절이거든요. 양보의 부사절, 얼도예요. 임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시는 거예요. 부사는 원래 구조 분석할 때 다 쓰레기인 거예요. 버리고. 그럼 남아 있는 게 뭐냐?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이게 무슨 자리겠어요? 부사니까 이미 동사 자리란 말이에요. at하고 어울리는 동사 찍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찍으면 안 돼요. ing나 투부정사는 준동사라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요 혼자.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어렵죠. 아직 수일치를 안 하셔서. 그러니까 요즘 토익의 특징이 하나의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문법이 짬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딱 데이 1에 그러니까 데이 15에서 할 만한 문법 문제를 찾다 보니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순수 문법 문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예요. 제가 찾다 없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것만 넣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건 뭘 아셔야 될까요? 이렇게 s를 붙이면 앞에 있는 주어가 뭐가 돼야 되냐면 3인칭 단수가 돼야 돼요. 근데 people이 복수니까 이걸 못 붙이는 거야. 이게 답인 거야. 과거는 수일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안 배우신 거라 제가 될까 말까 다 넣은 거야. 찾다 없어. 다 요즘은 풀전 형태. 여러 가지 문법이 들어가. 계속 갑니다. 7번. 이거 해석해 드려야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terms and conditions은 수거예요. 이렇게 덩어리. 조건이라는 뜻이죠. 조건. 계약 조건 같은 걸 불러요. 덩어리로. 오브가 꾸며주겠죠. 여기까지가 이 부사절의 주어겠죠. 그래서 계약의 조건이 confidential. 되게 유명한 형용사 외우셔야 돼요. confidential 무슨 뜻? 기밀의 이런 뜻이죠. 나 이거 옛날 얘기. 혹시 여러분 드라마 중에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나 왜 이러지? 나 이렇게 옛날. 닥터 후 이런 거 알아? 트와일라이트 존 알아요 혹시? 환상 특급 이런 거 몰라? 올드하구나 올드해. 내가 늙었구나. 이제 내가 아는 방송을 여러분 거의 모르세요. 그 엑스파일 같은 거 보면 항상 사건 보면은 도장이 찍혀 있다 빨간색으로. 뭐라고? confidential. 무슨 뜻이에요? 기밀이라는 거야. 비밀이라는 거지. 오케이? 할게요.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계약의 조건이 기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뭐라고 본 거야. 되는데 이런 게 양보인 거야. 임에도 불구하고 뭐만 거. 이런 거지. 학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이런 게 양보인 거예요.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는 거야. 그런 게 뭐라고요? 양보인 거야. 오케이. 계속 갈게요. 7번. 이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배운 대로 주어 자리에 뭐가 온다?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니까 명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개별 스킬로 가자면 관사 뒤에 무슨 자리? 명사 자리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명사편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관사 뒤에 쓸 수 있는 명사 뭐밖에 없을까요? construction, 공사밖에 없습니다. 명사죠. TION으로 끝났으니까. 해석할게요. 새로운 창고의 공사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이게 이렇게 꾸며준 거니까 가로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시작이 될 겁니다. 자동사인가 봐요. 이렇게 전면구가 같죠? 월요일부터.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공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 또 쓰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공사가 뭐라고요? 끝날 겁니다. 언제 끝난다고요? 내년 초에라고 전면구를 붙여놓은 거예요. 괜찮죠? 해석은 됐고. 내려옵니다. 8번. 8번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가로친다. 전면구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 이게 주어지. 이게 동사지. 어플버가 동사인 건 알아야 돼. 찬성하다, 승인하다. 그럼 여기 뭘까? 주어 동사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쓸데없는 게 들어가야 되지. 부사 잘한다. 동사 앞은 부사한 거야. 괜찮? 나중에 부사 자리도 다 할 거야 이게. 그럼 부사가 뭐밖에 없어요? Finally, 마침내밖에 없어. 해석해 볼게요. ly 붙으면 부사니까 거의. BT 전자의 의장이죠. 회장이 마침내 뭐예요? 승인한 거예요. 뭐를 승인했는데요? relocation. 이전하는 걸 승인한 거. 어디로 간대요? 그들의 본사를 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본사를 이전하는 걸 뭐 한 거야? 안 간다 그런다가 회장님이 탁 가자. 오케이, 그렇게 보는 거죠. 계속 갑니다. 9번 한번 가볼까요? 9번 같은 경우는 자리 좀 봐야 되고요. 이 컴마 앞자리는 다 가로쳐서 버릴게요.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 부사 문장이 주어 앞에 오면 다 주어잖아요. 근데 헷갈리니까 부사들은 다 컴마 써서 구분을 해줘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버리면 돼요. 부사 쓸데없다. 뭐만 보면 돼. 이게 주어지. 경찰이 뭐가 없어요 지금? 동사가 없지. 동사 찾으면 돼요. 보기 4개 중에서 동사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C밖에 없어요. 얘는 준동사지. ing나 투부정사는 동사로 안 되고, 이거는 시도 재판, 이거는 명사예요. 이건 안 돼. try 쓰면 안 돼요. 명사니까. 동사는 뭐밖에 없다? tried밖에 없어요. 자, 해석할게요. 교통사고의 증가 때문에 경찰이 뭐라고요? 노력한 거야. 뭐 하려고 노력한 거야? patrol, 순찰하는 거야. 뭐를 순찰한다고요? 그 지역을. 훨씬 더 자주. 뭐보다? 이전보다. 너무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막 이게 순찰차 이런 거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10번.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건 그냥 뭐 문장 구조 분석 안 해도 이게 명사인 건 아셔야 돼요. 인플로이 직원이고 이게 부사야. 매우.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명사 앞에 꾸며주는 게 형용사란 말이에요.
부사는 또 형용사 꾸밀 수도 있으니까 복인회계 중에 형용사처럼 생긴 게 뭐밖에 없다? be밖에 없습니다. valuable 무슨 뜻? 소중한 이런 뜻이에요. 귀중한. 해석해 볼게요. 이건 좀 어렵다. acquisition은 인수라는 뜻도 있고 습득이라는 뜻이 있어요. 좀 어렵지? 박이라는 사람이 습득한 거야. 자, 뭐를 습득했대요? 관리 스킬을 습득한 것이 여기까지 주어요. 가로치고 이게 주어요. 메이드 만든 거야.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 거야? 매우 소중한 뭐로? 직원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었어. 근데 막 관리 스킬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되게 뛰어난 뭐가 된 거예요. 직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나머지 10문제는 숙제. Part 6로 갑니다. 6가 지금 문제가 2개 있는데 저는 하나를 풀어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많이 돼서요. 우리 형광으로 하시는 분들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조금 집중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지금 문제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없으면 버리는 카드고 해석하고 풀어야 돼요. 얘네들은 조금 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지문 보기 전에 빠르게 보기 보고 판단할게요. 이거는 보세요. 다 ED로 끝났지. 다 단어가 틀리지. 이런 건 아까 배웠던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문제? 해석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동사 자리인 거예요. 이미 정해졌고 이제 주어 동사 막 수식어 가리면 안 돼. 이거는 넣어보고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멘붕. 이 단어를 지금 모르지? 그럼 버려야 돼요. 한 개를 알지? 그럼 넣어봐. 맞으면 구하고 아니면 3개 중에 찍어야 돼. 되게 현실적이지. 제가 A형인데 정이 많고 그래요. 근데 토익 문제만은 되게 매몰차게 풀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만 그래요. 딴 거는 제가 막 이렇게 끊고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나 여태껏 식당에 가서 무슨 머리카락 이런 거 나오잖아. 한 번도 따져본 적 없다. 알겠습니다. 짬뽕 시켰는데 짜장 나오도 한 번도 따져본 적 없어. 그냥 먹었어. 좋은 건 아닌데 토익은 따져야 됩니다. 오케이. 뜻 해드릴게요. 루인이 무슨 뜻이야? 여기서 안 되는 거야. 문법이 돼도 어휘가 안 되면 힘든 거야. 40% 이상 문제 못 풀어. 루인이 무슨 뜻? 망치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독해하면서 막 외우셔야 돼요. 단어장을 볼 게 아니라 막 해석.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준 거야. 아까. 그래스프는 뭘까요? 움켜쥐다가 그래스프, 잡다. 인카운터는 무슨 뜻일까요? 우연히 만나다, 맞닥뜨리다. 서포트는 뭐야? 지탱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이 아닌 거예요. 해석으로 넣어봐야 돼.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건 풀면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품사 문제예요, 해석 문제예요. 이것도 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건 해석해야 돼. 또 몰라. 그럼 선생님이 하나도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 돼. 할게요. sturdy 어려운 단어. sturdy 무슨 뜻이냐면 견고한, 단단한, 튼튼한. 잘 나와 시험에. strong한 거지. B는 뭐냐면 지친 거야. weary. 지금 여러분 지쳐 있는 거야. weary한 거야. 원래 weary 달탈한 뜻인데 weary하면 지친 거야. 오케이? 이건 뭐야? 엄격한이라는 얘기. 엄격한, rigorous, 엄격한. subtle 어려운 단어. subtle 뭐냐면 미묘한.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문맥으로 몰라. 마지막 이거 해볼게요. 이거는 문법 문제예요, 어휘 문제예요. 문법 똑같이 단어 인슐. 이런 거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Part 6는 좀 어휘를 많이 깔아놨고 5는 문법을 위주로 깐 거예요. 물론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같이 연습을 좀 해보자는 얘기고요. 자, 해볼게요.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앞뒤 문장 보고 문맥으로 구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대충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라. 왜? 이거 찾다가 해석하다 보면 굳이 해석 안 해도 이게 보인다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볼까요? 해볼게요. 이게 썰이 2개가 있어요. 다 읽어야 된다는 썰이 있고 그 다음에 빈칸 앞뒤로 보고 문장 채워 넣기만 봐도 된다는 설이 있는데 제 생각엔 실력이 좋으면 바로 보셔도 되고 근데 실력이 없을수록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안 읽으면 문장 채워 넣기 잘 못해요. 근데 저는 뭐 강의할 때 일단 뭐 다 읽고 풀긴 할 건데 강약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빨리빨리 버리고 쓸 때 있는 것만 좀 볼게요. 특히 빈칸 위주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할게요. 편지가 많이 나오죠. 고맙습니다. 사주셔서 뭐를 샀대요? 소파 쿠션을 샀대요. 쿠션이 뭐예요? 우리 그 허리 아프고 이럴 때.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안고 있는 나 깜짝 놀랐어요. 수업 때 쿠션 안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아니 뭘 하는 게 아니라 인형 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거의 30 넘으셨는데 인형 괜찮습니다. 저는 뭐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토익만 잘하시면 돼요. 인형 좋아요. 안고 계세요. 안정만 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토익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에 나 이거 딴 얘기인데 여러분 힘드실까 봐. 근데 15년 전에 토익 시험장 갔는데 강아지를 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 가방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시험이 엄격하지 않았었나 봐요. 아까 엄격한 있었잖아. 이렇지 않았었나 봐요. 오케이. 어쨌든 할게요. 소파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준 거냐면 판매한 사람이 이제 구매한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쓴 거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뭐 보이세요? 잇 가주어 대절 진주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한테? that 이하가 중요해. 이게 진짜 주어예요. 당신의 새로운 쿠션이 지속하다요. 동사로 쓰면 지속돼야 돼. 오랫동안 지속돼.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다행인 게 여기서 단락이 끊어졌으니까 이 여기 들어갈 문장은 뒤에 걸 안 보시고 앞에 거만 보면 돼요. 그리고 보기를 해석을 다 하셔서 위에 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의미적으로. 바로 도전할까 우리? 할게요. 이 밑줄의 앞에 무슨 얘기였어요? 이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 문장만 갖고 해석 연결시키시면 돼요.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쿠션이 오래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전. 문장 4개를 빨리 읽어보시고 오래 가야 된다는 얘기랑 내용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해석을 통해서 구하셔야 돼요. 이건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참 다행인 건 전후 다 안 봐도 돼요. 이건 전만 보면 돼요. 단락이 딱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게 중요해 하고 무슨 말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거를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먼저 해보세요. 찾으셨어요? 정답 뭐예요? 잘한다. 야, 이거 봐. 받아주잖아, 이렇게. 얼마나 힘이 나니,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석 다 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리테인은 유지, 보관하는 거예요. 킵하는. 뭐를? 영수증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래 지속되는 얘기니까. 영수증 들고 있다고 오래 가진 않지. 옷을 샀어. 근데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어. 그럼 옷이 막 평생 가는 거야. 기적 같은 일. 영수증이 막 좋은 에너지를 내는 거지. 한번 웃어주세요. 힘듭니다 지금. 계속 갈게요. 두 번째, 우리가 뭘 때는 이상해요. 200개 이상의 소매 지점들이 있대요. 어디에? 알라바마 주에 걸쳐서요. 지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점이 많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To that end,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would like to 원합니다. 뭐를? advise, 조언하고 싶어. 뭐를? 니네한테 뭘 조언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care for, 취급할지, 돌볼지. 괜찮지? 오래 가야 되니까. 오래 가는 게 중요한데 막 쓰면 안 된다는 거. 딴 얘기 할게요. 선생님은 옷을 되게 오래 못 입어요. 막 입는데. 진짜. 그래서 한 6개월 단위로 바지를 갈아야 돼. 무릎이 나가고 그래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막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비싼 옷을 사면 안 돼요. 오케이? 케어를 잘 못하나 봐요. 이거 볼까요? 게다가 우리가 줍니다. 제공합니다. 뭐를? 많은 다른 색깔과 색깔 패턴 얘기가 아니라 오래가는 얘기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오래간다는 거하고 어울리는 게 뭐라고요? C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좋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럴 때 그 목적이 오래가는 목적,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22번. 아이고. 이어서 가볼까요? Please note. 아까 했었죠? Please 다음에 무슨 자리? 동사 원형 자리. note는 동사로 쓰면 이런 뜻이야. 유의하다, 양지하다, 이런 뜻. 잘 알아라, 이런 얘기죠. 뭐를 잘 알아야 된대요? 대디아를. 쿠션이 뭐 해야 된대요? should be, 여기 이제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수동태 자리인데 BPP by니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durable은 내구성이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iece of furniture는 이게 가구 한 점이에요. 원래 furniture가 불가사 아니라 piece를 붙이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막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from, 이거 외울까? keep A from B는 A가 B 하는 걸 막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 하는 걸 막는데요? 이때 댐은 아마도 쿠션이겠죠. 쿠션이 뭐 하는 걸 막는다? 세깅은 좀 어려운 단어. 세깅은 푹 움푹 들어가는 게 세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개가 푹 쳐졌어. 막 머리가 크잖아요. 베개만 하면 막 세깅이 되는 거예요. 내 베개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메이스애픈도 모양이 기형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기형의 모양이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쿠션이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움푹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가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쿠션을 지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기 4개 중에서 거기에 그나마 가장 어울리는 건 망치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게 지지가 돼야 이게 쿠션이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프레임 같은 게 튼튼해야 된다. 잘한다. 그럼 오히려
문법보다는 해석 문제를 더 잘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계속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합니다. 뭐를 제안한대요? 삐리리한 걸 제안하는데, 소파는 소파인데 어떤 소파예요? 철로 프레임이 된 소파나 나무로 된 소파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단어를, 이건 품사 문제가 아니니까 보면은 튼튼한이에요, 지친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미묘한 거예요. 튼튼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건 문법이 아니고 다 형용사인데 뭐. 마지막, 이제 이건 문법 문제죠. 이거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해석 안 해도 되고, 문법 문제는 해석이 필요 없거든. 바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끊고 이제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리로 바로 가는 거지. 한번 볼까요? 앞뒤만 보면 되니까. following부터요, instructions까지가 주어예요. 어렵죠. 아까 동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말이 어려워요. 할게요. 이러한 케어죠. 보살핌 지도, 이건 직역인 거고, 우리의 케어하는 그런 지시를 잘 따르기만 하셔도 끝. 여기 무슨 자리냐면 동사가 들어가고 여기 목적어. 괜찮아요? 다시. 이건 문법 문제예요. 이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라 인쇼는 확실하게 하는데, 이러한 케어 지시를 따르는 것이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를? 뒤에 보시면 가장 긴 가능한 니네 소파의 생명을, 이런 얘기는 가장 오래 쓰려면 뭐라고요? 이것만 따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보기 네 개 중에서 동사에 해당하는 건 이건 동사 안 되고, 얘네는 다 동사가 돼요. 이게 어렵지. 그럼 아까 이분들이 아직 이걸 막 구매하신 분이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잘한다. 이분들 빨리 끝내고 싶어서 모르는데 예스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호응이 너무 빠른데? 오케이? 그럼 보기 네 개 중에서 미래 시제에 제일 어울리는 게 뭘까요? B가 되는.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니까. 시제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이라 조금 제가 시간 조절을 좀 못해서 조금 강의가 길어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 보면 1강의 할 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약간 좀 뭐 케미가 좀 맞으면 빨리빨리 되니까 시간은 더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처음에는 조금 강의가 길어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아마 인강도 한 50분 내외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예외적으로 강의가 좀 길어진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로 드렸던, 우리 풀지 않았던 부분들 풀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해설서 있고 또 저희가 따로 상세 해설이 PDF로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영단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시면 더 정확하게 답들 이해하실 수 있고, 모르는 건 항상 학습 질문란에 질문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라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힘드셨겠지만 우리 형강으로 하신 분 잘 따라와 주셨고,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 잘 따라와 주셔서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은 되게 좋은데 여러분이 앞으로만 잘 따라오시면, 분명 이건 뭐 제가 점수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한 거를 잘 내 걸로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화이팅!